자고로 졸업식이란 교복으로 상징되는 억압과 구속에서 벗어나 일탈의 자유를 맛보고 해방감을 만끽하는 10대들의 축제. 그런데 요즘 졸업식은 다르다. 빨개 먹히고요. 마요네즈 같은 거 다 뿌리고. 교복 찢기는 기본, 인정사정 볼 것 없다. 어른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들만의 졸업식 뒤풀이 문화. 경찰과의 숨막히는 추격전. 2009년 막장 졸업식 뒤풀이 현장. 리얼스트리미에서 전격 공개한다. 졸업 시즌을 맞은 요즘 인터넷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기사들. 밀가루는 기본이요, 알몸 퍼포먼스에 구타까지 벌어지는 졸업식이 있다. 서울시내 한 중학교의 졸업식 날. 그런데 축하 꽃다발보다 먼저 눈에 띄는 건 학교 앞을 지키고 서 있는 경찰. 안녕하세요. CBN 방송국에서 왔는데요. 근데 경찰분들이 왜 와 계신 거예요? 학생 졸업식 끝나고 뒤풀이 하는데 네. 심한 행동할까봐 또 학교에서도 혹시 무슨 과도한 사건 발생할까봐 경찰 좀 강화 좀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해서 그래서 나와 있는 거예요. 대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기에 졸업식이 끝날 즈음 주변에서 기다리고 있던 학생들이 하나 둘씩 학교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언뜻 보기에도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선배들인데 졸업생 같은데 네.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오늘 졸업식인데. 오늘 후배 졸업식 때문에 축하해 주려고 왔어요. 보통 어떤 방법으로 많이들 축하해 주세요? 밀가루랑요, 네. 계란이랑 이렇게 던지면서 막 더럽히고 옷 찢고 그렇게 민망하게 해줘요. 드디어 졸업식이 끝나고 정든 학교를 떠나는 순간, 바로 그때 학교 앞에서 지인을 치고 있던 선배들의 발길이 분주해지기 시작한다. 본격적인 뒤풀이가 시작되는 걸까? 그들이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학교 근처 놀이터. 준비된 가위와 계란의 용도가 궁금한데 빨리 찾아갖고 맨날 잡아봐. 졸업식을 마친 아이들이 선배들 손에 끌려오기 시작하고, 졸업생 후배가 오자마자 선배들은 밀가루와 계란을 던져대는 것으로 축하 인사를 대신한다. 영문도 모른 채 잡혀오는 후배들. 여자라고 예외는 없다. 어김없이 이어지는 밀가루와 계란 세례. 사방에서 날아오는 밀가루와 계란에 온몸은 금세 엉망이 되지만 표정은 오히려 즐거운 듯하고, 잡으려는 선배들을 피해 마치 숨바꼭질을 하듯 주택가 골목으로 도망을 다니는 아이. 당하는 후배들도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또 다른 중학교의 뒤풀이 현장. 이미 한바탕 소란이 벌어진 듯 졸업생 후배의 옷은 엉망으로 찢겨져 있고, 머리 위로 선배가 뿌려대는 건 시뻘건 케첩. 그리고 장난기 어린 웃음소리 뒤로 이어지는 거친 욕설과 난데없는 구타. 놀이터를 지나는 초등학생들의 시선에도 불구하고 선배들의 과격한 장난은 계속되는데, 축하인지 폭력인지 알 수 없는 뒤풀이. 더욱 이상한 건 맡고 있는 후배도 피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 구경하는 선배들조차 말릴 생각은커녕 오히려 지켜보며 즐거워하는데, 아무리 자신들의 축제인 졸업식 뒤풀이라지만 아이들의 행동이 도를 넘어 보인다. 형이 살살 때려줄게. 겨우 15에서 17 정도의 학생들. 이들에게 뒤풀이 폭력은 이미 익숙해진 것일까? 성질내! 성질내 지금 사람이 아니야. 아이들은 대체 언제부터 이런 뒤풀이를 시작하게 된 걸까? 졸업식 같은 거는 언제 이렇게 발달된 거예요?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선배들이 계속 해갖고요. 저희도 해주는 거예요, 그냥. 복수심이 있고, 그다음 선배들이 저희한테 해준 게 있으니까 후배들한테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의무감 같은 거예요. 일집만 한다고 보다는 그냥 축하하는 의미로 다 하긴 하는데요. 일반 학생들이라고 하면은 그냥 밀가루만 뿌리고요. 저희 쪽에선 더 심하죠. 저희는요, 요번에 배가 끊겨갖고요. 이 정도인데요. 거기는요, 아직 배가 안 끊겨갖고요. 세게 갈 것 같은데. 한번 가보세요. 거기도요, 좀 셀 거예요, 아마.
아이들이 일러준 학교를 찾아가 보기로 했다. 학생과 학부모들, 꽃다발을 파는 상인들까지 여느 졸업식과 다르지 않은 모습인데, 그런데 졸업식장을 들어서는 학생들의 발길이 멈칫한다. 이유는 식장 안을 지키고선 선생님들 때문 학생들의 일탈을 막기 위해 가방 검사를 하는 것인데, 과격한 졸업식 뒤풀이를 막아보려는 방편으로 시작된 가방 검사. 선생님들의 이런 노력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본격적으로 예방책을 그냥 검사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당연하게 같이 지금 졸업하는 부분인데 그걸 당연하지. 아마 100% 애들이 졸업하는 마당에서 저 밖에 나가지고 길거리에서 그런 부분들이 100% 없으리라고 보장합니다.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물론 줄어들겠지만은 일부 학교 같은 경우는 알몸으로 저걸 했던 거예요. 그런 사람이 못한 것 같아요. 11시 정각에 시작합니다. 학교 안에서 졸업식이 진행되는 동안 학교 밖 공원에서는 선배들의 졸업식 뒤풀이 준비가 한창이다. 삼삼오오 모여드는 아이들의 손에 들려있는 건 다름 아닌 소화기. 대체 이 아이들은 무슨 일을 벌이려는 걸까? 아예 대형 마트용 카트까지 준비해 뒤풀이 준비물들을 챙겨왔는데, 카트 안에는 밀가루와 계란부터 까나리 액젓까지 말 그대로 없는 게 없다. 지금 여기 왜 오신 거예요? 후배들요 괴롭히려고요. 한 3, 40명 모이죠. 옷 찢고 계란 던지고 밀가루 뿌리고. 졸업식 이렇게 네.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선배들이 먼저 해가지고 제대로 물려주는 거예요. 선배들에게 물려받은 전통을 되갚기 위해 1년을 기다린 아이들. 졸업식이 끝나자 우비까지 챙겨 입고 뒤풀이 준비에 나선다. 왜 이렇게 우비를 입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옷 들어가지면 냄새 나잖아요. 밖에 다녀야 되면 창피하잖아요. 어떻게 하려고요? 막 한번 빨개 먹히고요. 마요네즈 같은 거 다 뿌리고 냄새 나게. 선배들의 눈에 띄는 대로 잡혀오는 후배들. 얘가 빠네. 빨리 벗어. 내가 잠깐만. 야 먼저 뿌리면 안 돼. 우측 뿌려야 돼. 내가 안 돼. 바뀔 수 없잖아. 선배들은 마치 사냥감을 노리듯 후배에게 달려들어 교복을 갈기갈기 찢어버리는데, 손쓸 틈도 없이 순식간에 알몸으로 눕혀진 남학생. 자신들이 벌이는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이들은 알고 있는 것일까? 대낮에 벌어지는 위험천만한 10대들의 졸업식 뒤풀이 문화. 아이들의 졸업식 뒤풀이에는 남녀 구분이 없다. 가위까지 동원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여학생의 교복까지 벗겨내는 선배들. 공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축하 이벤트라고 하기엔 너무나 과격한 이들의 축제는 어제 오늘이 일이 아닌 듯한데, 전통이라고 하기엔 도가 지나친 10대들의 알몸 뒤풀이는 이후로도 계속됐다. 교복 짓기가 마무리될 즈음 또다시 무언가를 준비하는 선배들. 밀가루와 식초, 폭탄 세례가 이어지는데, 당한 만큼 되돌려주리라 장난기 어린 폭소심은 그렇게 또다시 후배에게로 옮겨지고 있는 것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아이들의 졸업식 뒤풀이는 과격해지는데, 아이들은 그렇게 폭력의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누구 하나 이들을 말리고 달래는 이들은 없었다. 애교스런 일탈을 넘어 노출과 폭력으로 뒤범벅된 10대들의 졸업식. 지난 3년간의 억압에서 탈출하는 의미라고 보기엔 지나친 그들만의 뒤풀이 이대로 두어도 괜찮은 걸까? 좀처럼 끝날 줄 모르는 아이들의 축제. 후배들은 또다시 선배들의 손에 이끌려야 했고, 밀가루 폭탄에 이은 계란 세례까지. 그 순간 반갑지 않은 손님이 등장했다. 미처 몸가릴 새도 없이 경찰들의 눈을 피해 주랭랑부터 노는 아이들. 옷입을 새도 없이 거리 곳곳으로 흩어진 아이들은 때 아닌 대낮에 알몸 활보기까지 버리고 마는데, 그렇게 시작된 경찰과 아이들의 쫓고 쫓기는 추격전.
쫓는 자와 쫓기는 자의 숨막히는 숨바꼭질 끝에 거리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따로 없다. 아이들의 아찔한 질주에 지나가던 어른들은 그야말로 아연실색이다. 한 시간여 동안 계속된 경찰과의 추격전. 경찰차 석 대가 동원되고 나서야 아이들은 질주를 포기했다. 알몸으로 일대를 휩쓸었던 그들만의 졸업식 뒤풀이, 한낮의 알몸 파티가 드디어 일단락된 것이다. 자, 일반 공연은 제 현행으로 집어한다. 저는 어서니까 이거 훈련 일수 거부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예. 어서. 왜 개미는 이게? 나왜 만지냐고! 뭐하는 건데? 여기서부터 창피해, 빨리 타. 손안 치워! 공주 일어났나? 뭐하냐고. 공주 정말 일거래. 손대지 마. 그저 재미있기만 했던 졸업식에 난데없는 경찰의 등장이 이해가 되지 않는 아이들. 급기야 연행하려는 경찰에 맞서 거칠게 반항하며 경찰과 몸싸움까지 벌이는데 어느새 주위를 둘러싼 아이들마저 경찰에게 달려들기 시작한다. 경찰과 아이들의 거친 몸싸움. 그러나 이를 벌인 아이들은 그저 희희낙낙이다. 결국 형범죄와 공무집행 방해로 경찰차에 오른 10대 소년. 하지만 연행되는 순간까지도 자신들의 행동이 잘못이라는 걸 전혀 알지 못한다. 경찰과의 추격전에 일대는 온통 마비된 상태. 과거 자신들의 졸업식과는 확연히 달라진 아이들의 모습에 오히려 충격을 받은 건 어른들이다. 보시니까 어떠세요? 아 너무 학생들 너무 이런 거 진짜고. 아 너무나 지금 애들 다 바지 벗게 하고 갑자기 얼굴 벗게 하고 막 데리고 다니는 거 뭔지 모르겠고. 하지만 회포를 풀기에는 부족했던 모양. 경찰을 따돌리고 다시 인근 골목가로 모인 아이들. 경찰에게 쌓인 화라도 푸는 듯 졸업식 뒤풀이는 더욱 심해져만 가는. 시루라기 하나 없는 알몸을 드러낸 아이들은 결국 오늘을 위해 준비한 모든 준비물을 모조리 통을 냈다. 그리고 여느 졸업식처럼 추억을 남기는 선배들의 플래시 세례와 더불어 학교 교가를 부르며 졸업식 뒤풀이에 대장정을 맞이했다. 졸업 후에도 아이들의 가슴속에 오래도록 남아있을 교가. 지금 이 순간 교가는 아이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혼나. 이렇게 당하니까 어때요? 아니 축하해주려고 한 건 아는데 좀 그렇죠, 짜증나죠. 내년에도 이렇게 후배들한테 물려줄 거예요, 이런. 네, 당연하죠. 다간만큼 해줘야죠. 또다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에 아이들의 발걸음이 바빠졌다. 선배와 후배들이 뒤엉켜 일사불란하게 자리를 피하는 아이들. 학생들이 한바탕 휩쓸고 지나간 자리엔 씁쓸한 흔적만이 남아있다. 영문도 모른 채 더러워진 집 앞을 치워야만 하는 아주머니. 힘드시죠? 치우시기. 아니 몰랐어요. 아까 시끄러워서 경찰이 왔더라고. 난 무심코 봤는데 지금 나가려고 보니까 대문 앞에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점점 갈수록 심해지는 것 같아. 옛날에는 밀가루만 뿌리고 그랬는데 요새는 너무 애들이 점점 갈수록 난폭해지는 것 같아. 아, 졸업식 문화가요? 네, 졸업식 오늘 졸업식인가 본데 중학생이 너무 심한 것 같아갖고. 이 순간 그들에게 두려운 것은 없는 걸까? 해가 질 무렵 끝이 보이던 뒤풀이에 또 하나의 이벤트를 준비한 선배들.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그 역가는 거예요. 여기 왜 가세요? 거기서 그냥 사람 많으니까 살리게 하려고.
아이들에겐 부끄러움마저도 자랑스러운 추억으로 남는 걸까? 알몸 행진이 이어지는 동안 소식을 접한 부모님이 그 뒤를 따라왔다. 그저 어리기만 한 아들의 자랑스러운 졸업식에서 상상치도 못한 모습을 보고만 엄마. 야단을 칠 겨를도 없이 아연 실세. 옷부터 챙겨 입히고선 나머지 아이들을 따라가기 시작한다. 하지만 아랑곳않는 아이 마지막 뒤풀이 현장을 향해 행진하는다. 주위 사람들의 시선을 들기는 여유로움까지 보이고 매일 아침 등하교를 했던 지하철역 사람들 무리에서 졸업식 뒤풀이에 정점을 찍으려는 아이들. 출구 앞을 일렬로 가득 메우고선 본격적인 공연을 시작하는데 너무나도 대담한 아이들의 모습에 지켜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따갑기만 하다. 졸업식 문화가 너무 좀 심해졌다고 생각 안 드세요? 네, 좀 밀가루 던지고 그 정도 좀 괜찮은 생각하는데 이렇게 막 옷 찢고 막 스프레이 뿌리고 이런 건 좀 아니라 생각해요. 또 한 번의 경찰 출동 후에야 아이들의 낯뜨거운 뒤풀이는 비로소 끝을 맺었다. 자신이 벌인 행동의 심각성을 모르기에 이들의 광란의 뒤풀이는 더욱 심각한 위험성을 초래하는데 경범죄 수준을 넘어 아이들 자신이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아이들이 이제 알몸으로 다니는 부분에 대해서 어른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되게 개인적이고 다른 사람들한테 노출하지 않아야 될 그 신체를 노출하는 것에 대한 걸로 아이들은 혹시 위험 요소에 빠지지 않을까. 그래서 성추행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게 되는 대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졸업 시즌을 맞이한 부모님들이나 청소년들 스스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위험 요소에 노출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좀 한 번쯤 생각해 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다른 형태의 졸업 문화를 만들어가는 걸로 생각을 해보는 거리로 이 졸업 문화와 관련된 부분을 좀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10대들의 과격한 졸업식 해법은 없는 걸까? 취재 도중 제작진은 어른들의 힘으로 학생들의 일탈 행동을 예방하고 있는 지역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울산시 교육청에서 졸업식 시즌에 특별한 일을 하신다고 하시던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들은 학교와 교육청, 경찰관이 합동으로 졸업식 때 학생들의 일탈 행동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 예방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졸업식 때 학생들이 교복을 찢고 거리를 활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에게 건전한 졸업식 문화를 정착시키고 뒤풀이라든지 또 과격한 행동, 안전사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고민한 끝에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2월 한 달 동안 시교육청과 경찰 그리고 각 학교 선생님들과 학부모가 연합해 졸업식이 있는 학교 근처를 다니며 사전 예방과 홍보에 나선 울산시. 그 덕에 현재까지 울산 지역의 졸업식 뒤풀이 사고는 한 건도 없다. 청소년들에게 주고 싶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이 지금 아주 억압적인 그런 입시 교육 풍토에서 얼마나 고통이 심한가라고 하는 것은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을 딛고 이겨내서 승리하는 것도 더 큰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특히 존경하는 선생님들 또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졸업식을 맞이하고 또 새로운 세상을 위해서 꿈꾸는 그런 기회를 갖기를 바랍니다. 10대들의 놀이문화를 반영하는 한 시대의 자화상 졸업식 뒤풀이. 그러나 이유도 명분도 없이 이어지는 그들만의 졸업식 문화는 분명 문제가 있다. 졸업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건 어떨까? 11월 11일 이벤트 데이의 화려한 밤. 특별한 밤을 보내기 위한 연인들의 마지막 코스로 각광받는 숙박업소.
축제 그 이상의 11월 11일 이벤트 데이의 밤.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그리고 이름도 생소한 각종 데이들. 소위 이벤트데이 공화국이라고까지 불리우는 대한민국. 하지만 문제는 이벤트데이의 밤을 어른들 못지않게 보내는 10대들이다. 그냥 노래방 가거나 술 마시거나 아니면 그냥 이런 공원에서 앉아서 담배 피고 또 술을 먹으러 가죠. 이벤트데이의 화려한 밤에 동참하는 10대 청소년들의 심각한 음주 실태, 그리고 그보다 위험한 10대들의 성문화. (11월 11일) 이벤트데이의 치명적인 유혹에 빠진 그들의 위험한 밤을 따라가보자. 연인들을 위한 대표적인 이벤트데이,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그리고 최근 사랑을 고백하는 연인들을 위한 새로운 이벤트데이로 떠오른 11월 11일. 11월 11일 이벤트데이를 맞아 들뜬 거리는 연인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뜨거운 밤이 허락되는 이날을 즐기기 위해 나온 사람들로 가득했다. 화려한 밤을 즐기기 위해 추운 날씨에도 한껏 멋을 부리고 거리로 나선 사람. 밤이 깊어갈수록 밤거리는 더욱더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이벤트데이의 분위기에 취한 사람들. 거리는 온통 술에 취한 듯 보였다. 그런가 하면 클럽 역시 일탈이 허용될 것만 같은 이벤트데이의 밤을 불사르기 위한 젊은이들의 열기로 가득했는데, 오늘은 더 하겠죠. 오늘 더 하겠지만 특히 날인 만큼. 하지만 이러한 이벤트데이의 뜨거운 열기 속에 어른들의 흉내를 내는 10대들 때문에 업소들은 골치 아닌 골치를 앓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딱 봐도 이제 어려 보여요. 여자 이제 놀러 오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제 어려 보이고 화장을 좀 진하게 하고 이제 신분증을 제시했을 때 사진은 똑같으니까 또 거기다가 지문도 약간 비슷한 지문을 맞춰 갖고 와요. 그러면 그런 거는 진짜 구별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미성년자들 그렇게까지 하면서 들어오려고 하는 애들이 좀 있는 거 아니에요? 많이 있죠. 이벤트데이의 기분에 취한 젊은이들과 연인들이 마지막 코스로 찾는 곳은 특별한 시간을 갖기 위해 은밀한 둘만의 공간. 그리고 이런 어른들의 문화를 따라하고 싶어하는 10대 청소년들에게 그야말로 탈선데이라고도 불린다고 하는데, 술에 취해 몸을 못 가눌 정도로 인사불성인 청소년도 발견할 수 있었다. 빼빼로데이라든지 뭐 화이트데이라든지 뭐 발렌타인데이 이런 것들 하면 뭐 제 사랑을 고백하고 하는데, 경제적인 거나 뭐 여러 여건이 안 될 때는 그냥 뭐 술을 쉽게 살 수 있으니까 사가지고 들고 공원이나 놀이터 이런 데 모여서 마시고 있는데, 이 마시고 난 후에 그 비행들이 아주 심각하고 또 이런 술 마시는 상황이 아주 문제라고 봅니다. 11월 11일 이벤트데이. 하지만 오히려 심해지는 단속으로 화려한 밤에 초대받지 못한 10대 청소년들은 그들만의 아지트를 찾아다닌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작진은 아이들이 많이 모인다는 곳을 직접 찾아가 봤다. 한 무리의 아이들이 모여있는 놀이터. 그곳에서 제작진은 다소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보기에도 심각해 보이는 격렬한 몸싸움.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잠깐 들어볼 수 있었는데, 양을 그리고 딱 그린 거지 뭐. 이렇게 좋아하더니 잘 됐다. 좋은 선물 받았어?
적겠냐? 받았겠냐? 아무도 안 받았어. 적겠냐고 봐봐. 이벤트데이 기념 폭주를 즐기기 위해 아지트로 모여드는 아이들. 오늘 아이들의 목표는 여학생들을 태우고 위험한 질주 본능을 펼치는 것. 여학생들을 태우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시작됐다. 오토바이 타고 가고 있어요. 그러면 숙소에 여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야 타 이러면요 여자들이 아 이러면 타요. 그러면 이제 폭죽 떼요. 이제 재밌게 폭죽 떼요. 자기들 힘들 때가 싶으면 그 여자애가 아니 어떤 경우에 같이 영화를 가는 경우도 있고요. 싸우기도 하죠. 어떻게 싸워요? 얘 같은 애들이랑 맨날 싸워요. 뭐라 그랬는데? 뭐라 그랬는데? 서로 막 그런 거 있잖아. 잘생긴 애들 뒤에 달라고 서로 싸우고 그런 것도 있어요. 여학생들에게도 오늘은 특별하다. 저는 불쌍히 나가요. 끼리 짜래. 뭐가 불쌍히 나갔나 뭐가. 여학생들을 태우기 위해 남자들의 필사적인 구애 작전. 이렇게 여학생이 오토바이에 타게 되면 화려한 이벤트데이의 위험한 질주는 시작되는 것이다. 제작진은 이벤트데이를 즐기기 위해 거리를 방황하는 10대로 보이는 한 무리의 아이들을 만날 수 있었다. 아이들은 단속을 피해 은밀한 아지트에서 밤을 즐긴다고 하는데 빨리 와. 또 끊고 들어가야 돼. 야 거가. 맞아 나 어제 하루 빠졌어 학교. 야, 내가 얘기해줄게. 어제도 빠지고. 아니야 이번 주 하루밖에 안 빠졌어. 몇몇 아이들이 더 모이자 어딘가로 이동하는 아이들. 주류 코너로 직행한 아이들은 스스럼없이 술을 꺼내들고 아무런 제재도 없이 너무도 쉽게 술을 사서 나오고 있었다. 제작진은 아이들과 접촉을 시도해봤다. 발전이나 신경 쓰지 마세요. 애들 많이 있는 거예요? 따라오지 마세요. 제작진의 접근을 극도로 거부하는 아이들. 너희 뭐야? 모르겠어요? 와서. 제작진은 끈질긴 접근으로 아이들의 모습을 지켜볼 수 있게 되었다. 아이들은 능숙하게 술자리를 만들고 제작진 앞에서도 거리낌 없이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생각이 없어 항상. 그리고 무서운 속도로 술자를 뛰어가기 시작했다. 옛날에 그때 아냐? 잘 먹어서 한 달 풀로 학교 막 교복 줄이고 그런 거? 몇 살인 거예요? 19살인데요. 자기는 몇 살이에요? 전 18이요. 18? 그럼 제일 어린 애가 몇 살인 거예요? 중딩이요 중딩. 중학생이에요? 네. 분위기 좋을 때는요 거의 한 10병 넘게 먹어요. 10병? 네. 이벤트 데이를 즐기기로 작정하고 나온 아이들의 술잔은 쉴 새 없이 비워지고 또 채워지고 있었다. 그때 이벤트 데이를 함께 즐기기 위해 2명의 앳된 여학생들이 찾아왔다. 오늘은 특히 이 여학생 때문에 자리가 마련된 것이라고 했다. 6병에 피치 한 병 다 마셨는데. 어쩌라고? 뭐 어째 먹고 온 거야? 오늘 생일이 왜? 네. 빨리 와. 미리 준비한 케이크에 불을 붙이고 아이들의 작은 파티가 시작됐다. 바로 그때 무언가를 준비하는 아이들. 그리고 아이들이 말하는 일명 생일주를 제조하기 시작했는데 보이는 모든 것이 생일주의 재료로 사용되고 있었다. 가히 충격적이다. 보기에도 역겨운 술을 숨 한 번 쉬지 않고 단번에 들이킨 여자아이는 불쾌한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술자리는 계속되었다. 몇 시간째 끝날 줄 모르고 계속되는 술자리. 취기가 오르자 주변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여자친구와 애정 행각을 펼치는 아이들. 잠시 후 제작진은 아이들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늦으면 한다.
좀 빨리 했어요. 빠르면 하루. 하루 만에 삘 타면 바로. 기록 세웠잖아 하루. 만난 지. 난 사귀지도 않는데. 2시간 만에. 여자들 중에 임신하는 애들도 꽤 있겠네요. 뭐 아는 애도 임신한 애 있는데 운전데요. 피임과 같은 성지식이 전혀 없는 아이들은 게임처럼 성을 즐기고 있었다. 멀리 잘 안 가잖아요. 술 먹고 막 정신 없으니까. 근데 여기 이렇게 골목길 같은데. 오늘 같은 이벤트 데이에 만취한 아이들은 사람이 잘 다니지 않고 인적이 드문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서 성관계를 맺고 있었다. 이벤트 데이 아이들의 어른 흉내는 술을 넘어 위험한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첫 번째 술자리는 파했지만 아이들은 아쉬운 듯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다. 또 다른 건수를 찾기 위해 거리를 방황하고 있었는데 잠시 후 동네 놀이터에서 이벤트 데이의 밤을 아쉬워하는 또 다른 여자아이들과의 즉석 만남이 성사됐다. 또 어디 가는 거야? 여기다. 어른들 생각에는요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저희들은 딱 어른들이랑 사고 방식이 다 틀리죠. 저희는 오히려 이런 게 더 재밌어요. 딱 스트레스 풀고 어른들이 막 뭐라 하거나 아니면 학교 스트레스 있는 거 다 풀고 이렇게 해서 저희 말고도 전국 학생들이 다 이래요. 이 밤을 즐기기 위한 아이들의 만남은 또다시 술자리로 이어졌다. 빨리 친해지는데 술만한 것이 없다는 어른들의 술 문화를 흉내내는 것이다. 마셔라 술이 들어간다. 쭉쭉쭉쭉. 술잔을 주고받던 아이들은 잠시 후 흥을 돋구기 위해 게임을 시작했는데 타이밍 있어. 서로 타이밍 슬슬 온다. 슬슬 온다. 어떻게. 벌주로 술 마시는 속도가 높아지며 한 여학생이 지친 듯 쓰러지지만은 아이들의 술자리는 끝날 줄을 몰랐다. 어제 막 갔어? 잠시 후 여자아이들이 자리를 뜨자 아이들은 야한 게임을 하기 위한 작전 모의를 꾸몄는데 왕게임해? 왕게임이요? 왕게임 시키자. 그러니까 막 3번이나 4번 뽀뽀해 이러면 얘가 3번. 처음 게임에 적극적이지 않던 여학생들도 점차 게임이 진행될수록 적극적으로 게임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분위기는 점점 더 고조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게임이 진행될수록 벌칙의 강도가 점점 세지고 과감해지기 시작했다. 아이들의 술자리가 점점 위험 수위를 넘어서는 듯 보이는 아이들만의 축제. 그때 누군가의 신고로 출동한 순찰차의 등장으로 급하게 자리를 뜨는 아이들. 아슬아슬한 수위를 넘나든 아이들의 위험한 술자리는 그렇게 마무리되는 듯 보였다. 잠시 후 제작진은 아이들을 다시 만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다 먹을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왕게임도 했잖아. 그러니까 술 하겠다고 우리가 술좀 같이 했다고. 경찰 들어. 집에서 찔렀나? 저기 우리 술 먹던 뒤에서? 진짜 아깝다 진짜. 뭐 불러만 여자 없어? 아이들의 위험한 탈선은 이벤트 데이라는 화려한 이름 뒤에서 자행되고 있었다. 성병보다 더 심각한 것은 쾌락과 재미로 즐긴 하룻밤의 불장난이 임신과 낙태 등의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다. 청소년들의 유행하는 무슨 데이나 빼빼로 데이나 아니면은 친구들 만난 기념일, 100일, 1000일 이런 기념일을 전후로 인해 가지고 많은 성관계가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서 보통 한두 달 뒤에 임신이 확인돼서 오시는 경우가 예전보다는 많이 10대에서 늘고 있습니다. 하룻밤의 즐거움이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 수 있는 위험한 이벤트 데이의 탈선. 10대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일탈 행동은 몸과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있었다. 그때는 수술 같은 걸 처음 해보고 애를 지우기가 무서워가지고 애를 못 쳤는데 지금은 이제 자기도 막 조금씩 그게 신호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막 신호 좀 오니까 막 자기도 지우고 싶은데 이제는 돈이 없다. 돈 좀 도와달라. 딱 이런 식이니까 죄책감 같은 거는 있었죠. 되게 많이 있었죠. 왜 그랬을까 후회하고 그런 건 되게 많았는데
나중에 막 그게 좀 책임감 같은 게 생기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또 그런 거 생각 안 한 지 좀 되고 그러니까 막 별로 신경 안 쓰게 되고 가끔 생각나죠. 그러다 신경 끄고 그냥 예전처럼 그냥 다시 지내게 되는데 한 달 정도는 되게 힘들었어요. 연 때문에. 사랑을 고백하는 아름다운 연인들의 축제 이벤트데이. 하지만 이벤트데이의 화려한 이면에는 무분별한 10대 청소년들의 위험한 탈선이라는 어두운 단면이 함께 존재하고 있었다. 어른들의 흉내를 내며 위험한 밤을 보내는 10대들의 위험한 이벤트데이. 과연 이대로 괜찮은 것일까? 최근 인천에서 여중생 서너 명이 또래 여학생 한 명을 집단으로 폭행하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됐다. 문제의 동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삽시간에 퍼지자 경찰은 사실 확인에 나섰으며 네티즌들은 충격과 동시에 질타의 목소리를 냈다. 단순한 여자애들의 싸움이라고 보기엔 그 수위가 섬뜩할 정도로 무자비한 일방적인 폭행. 피해 여중생은 무방비 상태에서 겁에 질려 울었지만 가해 여중생은 아랑곳하지 않고 얼굴을 발로 걷어차는 잔혹성을 보였다. 도대체 이들에겐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 제작진은 실제 동영상 속 여중생이 다니는 학교로 찾아가 이들에 대한 소문과 진실을 확인해 보기로 했는데 그 동영상에 나오는 그 장소 맞아요? 알아요? 네. 그럼 거기서 만나야 돼요. 네. 학생들을 따라가 실제 동영상 속에 폭행이 일어난 곳을 볼 수 있었다. 과연 실제 상황은 어떠했을까? 한 명이 여기서 찍고요. 한 명이 저기서 맞고 저기서 망보고 4명인가? 4명, 4-5명. 아니 그 친구가 한 명 있긴 있었는데 걔 혼자 맞은 거예요. 10대 폭력은 이미 학교 담장을 넘어선 지 오래. 도대체 왜 이들은 폭력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 제작진은 인천 여중생 폭행 사건의 전말을 밝히기 위해 같은 반 친구의 증언을 들어보기로 했는데 과연 이들의 실제 학교 생활은 어땠을까? 내가요 이상하게 소문내고 다녀가지고요. 막 걸레라는 식으로 이렇게 소문내고 다녀서 그거 듣고 남자들이요 막 몸개달라고 막 그런 얘기 하고 나서 학교에 좀 그냥 못 가는 게 좀 많아요. 그냥 좀 한도 잘 안 나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지금 그 여중생들은 어떤 상황일까? 제작진은 학교 관계자를 만나 직접 얘기를 들어보기로 했는데 안녕하세요. 저 TV에서 왔는데요. 네. 사건 얘기를 하자 무척 난감해하는 관계자. 이제 동영상 다 저긴데 지금 처리되고 있는 과정인데 지금 그 보시면 그 피해 학생 그 학부모가 강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더 이상 이해하시잖아요. 지금 얘네들 13살밖에 안 된 아이들이거든요.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좀 이해를 하시고 그 애가 빨리 잊어버리고 학교에 적응하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그 아이가 학교를 계속 다녀야 되니까 지금 정리되는 게 있으니까 더 이상 학교에 쓰지 말아주세요. 애를 생각해서. 가해 학생인데 전학 가기로 했어요. 대안학교. 가해 학생은 이미 학교에 있지 않다는 관계자의 말. 이에 제작진은 직접 가해 학생을 찾아가 사건의 진실을 들어보기로 했는데 수소문 끝에 가해 학생의 집을 찾아 접촉을 시도했다. 계세요. 계세요. 하지만 이미 가해 학생은 이사를 간 상태. 다시 학교로 찾아간 제작진은 피해 학생과의 접촉을 시도했는데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거리는 피해 학생. 결국 제작진은 발길을 돌려야 했다. 과거에는 이제 환경 자체가 폭력을 아무 데서나 관찰하고 학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안에서 아버지가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이상 일반 청소년들이 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했었는데 미디어나 이런 것들이 결국 폭력물에 일상적으로 노출되도록 만들고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온라인 게임 같은 걸 통해서 본인이
사이버 공간에서 실제로 폭력을 사용했던 경험들 이런 것들이 실상과 연결이 돼서 결국 일상생활에서도 폭력을 사용하도록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천 여중생 폭행 사건의 충격이 가라앉기도 전에 또다시 10대 폭행 동영상이 유출됐다. 이는 10대로 추정되는 여학생이 알몸 상태의 다른 여중생에게 가학 행위를 하는 동영상이었다. 10대 범죄 사건의 파장이 커지자 전면적인 수사에 착수한 경찰. 제작진은 10대 범죄 관련자들이 붙잡혀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관할 경찰서로 향했는데 이들은 지난 9일 15세 가출 여중생을 승용차로 유인한 뒤 흉기로 위협해 집단 성폭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해 10월부터 약 한 달간 또 다른 15세 가출 여중생을 유인해 60여 차례에 걸쳐 강제로 원조 교제를 시키고 500만 원 상당의 화대도 갈취했다고 한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들이 인터넷에 유포된 알몸 폭행 동영상의 가해자라는 사실이었다. 최근 인터넷을 떠들썩하게 했던 알몸 여중생 폭행 동영상. 강압에 못 이겨 나체 상태로 서로의 뺨을 때리는 피해 여중생들. 그런 그들의 모습을 웃고 즐기는 가해자.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폭행의 수위는 더욱 높아져만 갔고 피해 여중생들도 이내 자포자기해버린다. 이들에겐 인권도 윤리도 한낱 휴지 조각에 불과한 듯 보였다. 인터넷에서 유인해가지고 그들에게 다시 그 원조 교제를 하게끔 해서 그 돈을 벌기 위해서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성폭력 범죄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처벌 그 제명에 그 피해자들의 알몸을 촬영해가지고 인터넷에 유포시키는 행위가 그 상당히 큰 범죄로 그 혐의를 우선선 적용을 할 것입니다. 어른들조차 경악해한 알몸 여중생 폭행 사건. 이들은 왜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일까? 최근 청소년 범죄의 특징은 범죄 행위가 하나의 놀이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즉 현실에서 못마땅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범죄를 저지르곤 합니다. 특히 일정한 집단을 형성을 해서 구체적인 모의와 실행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소속감을 느끼고 또 그 집단 속에서 자기의 존재를 인정을 받는 이러한 희열적인 심리가 최근 청소년 범죄에 터잡고 있습니다. 동영상은 왜 찍었어요? 동영상이요? 네. 그때 당시 걔네들이 도망갈까봐 찍었어요. 저희가 데리고 있던 동생이랑요, 저희가 때렸던 애랑 원래 가출해서 같이 다녔던 애인데요. 저희가 데리고 있던 동생한테 그럼 너가 여기로 오면은 너도 같이 나랑 조건을 해야 된다고, 조건 안 하면은 같이 안 다닐 거라고 그 얘기를 해가지고 그 동생이 저희한테 그걸 얘기하면서 언니 얘네들이 저 조건 시킬 것 같은데요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는 솔직히 조건 그때까지 아무도 안 시키고 있던 상황인데 그런 말을 들으니까요 저희가 아끼는 동생한테 맨날 괴롭히고 그런 것까지 시키려니까 너무 화가 나서 와가지고 때린 것 같아요. 저희가 있던 애들은 거의 다 2-3달씩 집을 나왔던 상태였어요. 불러서 조건을 한 번도 시킨 적이 없고요. 저희가 부른 애들은 이미 집에서 나와서 밖에서 조건을 하고 다니는 애들을 불렀지 저희는 가출하지 않는 학생, 조건하지 않는 학생은 부르지 않아요. 이미 걔네들이 밖에서 그런 짓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애들만 저희가 불러요. 그래야지 저희가 피해가 안 가죠. 과연 이들은 어떻게 피해자들과 접촉했으며 어떤 방법을 통해 이런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것일까? 이들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가출 여중생 2명을 만나 유인한 뒤 모텔에 감금했다. 그리고 약 6명에서 7명의 가해자 일당은 피해 여중생들의 옷을 강제로 벗겨 동영상을 촬영해 협박하기에 이르는다. 야 벗으라고 벗어. 아 잠을 좀 때려. 그걸 안 해? 알몸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시키겠다며 가출 여중생들을 협박한 가해자 일당. 잘해. 똑바로 해. 알았어? 잘해. 똑바로 해. 똑바로 해. 이를 볼모로 수차례에 걸쳐 일명 조건 만남이라 불리는 성매매를 강요하게 되는데 60여 차례에 걸쳐 강제로 원조 교제를 하게 한 뒤 중간에서 화대를 가로채는 수법으로 약 500여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난다.
얘기했잖아요. 못 들으신 거예요. 왜 웃어요, 학생들? 아니 스물었어요? 나 관련 안 했으니까 가시라고요. 푹 쉬어요, 푹 쉬어. 청소년들 그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는 집단적으로 같이 함께하면 그것이 그 어느 정도 행위의 정당성을 인정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 폭력화되고 조직화되는 성향을 띠는 것 같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당일 우리는 가해 여학생의 보호자를 만날 수 있었다. 얘가 뭐 동영상이 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왔는데 그거를 그렇게 띄우는 사람이 누군지 뭘 그렇게 잘못을 했는지 나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보호 감찰이 끝났잖아요. 부모가 빨리 가서 데리고 왔으면 거기까지 안 들어갈 건데 이제 분류심사원이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달 있다 이제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든 걸 잘 받고 잘 되고 지금 끝나가는 판국에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진짜 뉴스만 보던 걸 내가 이렇게 당하니까 야 진짜 내 새끼가 이런 짓을 했나 혹시라도 진짜 난 믿어지지가 않아요. 미연이 못 보면 나 집에 못 갈 거야. 부모조차 믿기 힘든 끔찍한 사건. 단순히 결과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이번 사건. 진짜 범죄자는 이들을 방치한 우리 사회가 아닐까. 이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인 어린 여중생의 미래가 안타까울 뿐이다. 흔들리는 아이들을 붙잡아줄 순 없을까. 우리나라 현행법상 청소년이란 그 단어가 나오는 법은 그 청소년 보호법 또는 청소년 성매매에 관한 법률 이 정도인데요. 14세 이상인 사람은 그 기본적으로 성인과 똑같은 처벌을 받는다 보면 됩니다. 성매매, 그 알선 행위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성을 사는 사람, 파는 사람 다 처벌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다만 청소년 그 보호법에서 청소년인 경우에 성을 파는 행위, 이걸 이제 대상 청소년이라 그러는데요. 이런 경우는 처벌을 않고 보호 처분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이 있죠. 최근 2, 3년간 빠르게 늘고 있는 10대 청소년 범죄의 유형 중 하나가 바로 절도와 강도 등의 제3범죄. 그러나 문제는 단순 절도를 넘어서 그 수법이 상습적이고 조직적이며 치밀한 계획하에 저질러진다는 것이다. 10대들의 절도 행각, 그 실체를 파헤쳐보자. 지난 6일 목포에서 10대 2인조 뻑치기 사건이 일어났다. 제작진은 담당 형사의 협조를 얻어 실제로 사건이 일어났던 당시 현장으로 가 그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는데 여기서 돈은 줍습니다. 여기서 주어서 피의자 둘이 뒤에서 미행을 하죠. 돌로 폭행할 장소로 물색을 합니다. 이쪽으로 골무를 접었을 때 여기에서 볼을 투척을 합니다. 피의자가. 그냥 같이 빨리 옆으로 가서 할머니 이제 가방을 뺏으려고 그러는데 할머니가 반항을 하니까 또 옆에 있던 피해자가 할머니를 자꾸 발을 걸어서 넘어뜨리고 또 조직하는 거예요. 당시 사건의 내용은 이렇다. 2009년 3월 6일 새벽 6시 20분경 목욕탕으로 향하던 할머니를 10대 2명이 골목길에서 계획적으로 미행하다가 인적이 드물어진 틈을 타 준비한 벽돌로 할머니의 머리를 때리는데 하지만 계획대로 할머니가 기절하지 않고 반항하자 순간적으로 발을 걸어 넘어뜨린 뒤 가방을 탈취하고 달아난다. 그 범행을 계획을 했다고 그래요. 그 새벽 시간대 노인을 대상으로 하자라고 미리 범행이 계획됐습니다. 계획돼가지고 실행이 됐죠. 피해자 할머니는 지금 상처를 상당히 많이 입으셨죠. 이제 그 머리 뒷부분 같은 부분은 이제 꼬매기도 했고 넘어지시면서 흉추 부분을 다치셔가지고 한 12주 정도 치료를 하셔야 된다고. 이거는 강도 상해로 처벌이 됩니다. 그래서 무기에서 7년 이상의 징역에 법정형이 그 정도로 중한 죄.
제작진은 이번 사건의 피해자를 만나 정확한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현재 입원 치료 중인 피해자. 하지만 공포스러운 기억을 떠올리고 싶지 않다며 더 이상의 인터뷰는 거부하고 말았다. 단순 절도가 아닌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강도 행각을 벌인 이들이 바로 17의 앳된 아이들이었다는 것이 실로 충격적일 뿐이다. 이들은 강도 상해 혐의로 구속 수감될 예정이라는데 17이요. 18살. 왜 사건을 저지르게 됐어요? 그 생각 없이 그랬어요. 자기들이 아주 잘못했다. 막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것이 저희들 조사하면서 참 안타까워. 잘못된 한순간의 선택이 이들을 더 이상 17 학생이 아닌 범죄자로 만든 것이다. 최근 빠른 증가 추세를 보이는 청소년 범죄의 유형이 바로 사이버 성매매. 가출 청소년들이 가장 쉽게 유혹에 빠지는 범죄의 늪이다. 10대 범죄의 온상질을 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가출 카페는 수백 개에 이르며 심지어 카페의 회원수가 적게는 1000명에서 많게는 2만 명에 가까울 정도로 활성화된 상태다. 제작진은 카페를 통해 가출 청소년을 만날 수 있었는데 네 맞지? 나는 있잖아. 누나 하나 있잖아. 어디 있어? 한명 더 있어? 만나자마자 자신들이 현재 묵고 있는 모텔로 향하는 아이들. 그곳엔 가출 카페를 통해 만난 또 다른 여고생이 함께 있었는데 어디 가? 그럼 어디? 어떻게 알게 된 거야? 오빠가. 일 뭐해? 아무것도 안 해? 그럼 얼마 없어? 돈이 없는 애들을 데려왔다는 말에 갑자기 폭력을 가하는 여학생. 수차례 경험한 일인 듯 너무도 거침없이 남학생을 길거리 한복판에서 때리기 시작했다. 그리곤 알몸에 점퍼만 걸치고 마중 나온 친구에게 아찔한 장난을 걸어댔는데 제작진은 아이들과 좀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정체를 밝혔는데 나 이거 홍보 안 해. 나 이거 찍혔었어 나. 대박이다 이거. 결국 제작진의 끈질긴 설득 끝에 하나둘 이야기를 시작하고 지금 몇 살이니? 저것도 다 안녕한 거. 가출한 지 3년? 원래 가출 한 번 하면요 계속 나가고 싶거든. 어제 먹었어요. 어제 먹방 안 했어? 좀 몰래 빼먹었어. 안 먹은 거예요? 못 먹은 거? 밥 먹고? 애들 배고프면 새벽에 앵벌 때 앵벌 듣던 거 대학생들 왔다 그냥 나와? 잘 나와요. 거리 생활과 범죄에 너무 익숙한 듯 보이는 아이들. 저녁을 해결한 아이들이 곧장 어디론가 향하는데 이들이 산 것은 무엇일까? 술을 팔아? 응. 잘 팔아요. 파는데 이 형이랑 가면 무조건 다 팔겠네. 무조건 술 절대 아니야. 되게 밤에는 맨날 술 먹어. 돈 남으면 술 먹고. 또 안 남으면 그냥 놀다가 자고 놀다가 자고. 나오라는 줄 알고. 언뜻 보기에도 둘이 먹긴 많아 보이는데 근데 미성년자인데 이렇게 술 먹어도 돼? 네. 그런 것도 화장실 못 가는데. 아이들답지 않게 술을 마시는 모습이 너무 능숙해 보였다. 그냥 있잖아요. 카페에다가 글 써놓으면요. 지들이 알아서 쫓지 보내요. 그래서
물어봐요. 오면은 조건 하냐고. 그냥 한다 그러면 묻지 바로. 아니면 진짜로 없으면요. 내가 손에 꼬셔요. 그래서 야, 너 가출했냐? 가자. 그럼 와요. 그래서 술 먹고 놀고 나도 가출했는데 같이 놀자고. 도대체 이 아이들이 거리로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 가족 폭력, 학교 생활 적응 못한 거. 왕따. 그런 것들. 네. 아니면 집단 극행들. 아, 또 슬프네. 아, 미치겠네. 있잖아요. 제가 또 서울 올라온 게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가출한다고 그랬잖아요. 사다가 제 CCTV가 찍혔어요, 전체. 근데 전준 아줌마는 계속 지금까지 수사하고 있어요. 지금도? 잡아가면 안 돼요. 너는 걸린 거야? 이미 수배자가 됐다는 놀라운 사실. 가게 터는 거야. 가게 터는 거? 밤에. 슈퍼랑 정육점, 문구사. 돈 많이 나와요, 정육점. 1,000만 넘어요. 1,000만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철저하게 했어요.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했어요.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수단만 가겠죠. 그러겠죠. 걱정되지 않니? 가면 가는 거죠. 세상 뭐 한번 갔다 오는 것도 경험이고. 전문적인 절도로 생활을 이어가고 심지어 교도소 가는 것을 경험이라고 생각하는 아이들. 짜치가 좀 컸어요. 피해만 4,800 나왔어요. 또 오토바이 줬을 뒤에 태우고 그냥 타고 놀다가 제가 가자. 제가 운전하고 뒤에 후배가 탁 치고 차단을 했어요. 끝까지 안 나요. 그래서 그냥 확 땡겨버렸어요. 그냥 방 잡고 놀고 술 먹고 여자친구 선물해주고. 최근 청소년 범죄자의 특징은 자기의 범죄 행위가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고 사회에 어떠한 해악을 끼쳤는가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오히려 범죄 행위 자체가 그냥 하나의 놀이처럼 생각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죄책감이라든가 범죄 해악성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자들 있으면 조건 사기, 날치기, 절도, 집털이, 차털이, 날려치기, 뻑치기 많아요. 다 없어요. 근데 집나무 솔직히 여자애들은요. 무조건 조건 아니면 조건 사기밖에 답이 없어요. 도대체 이들이 말하는 조건 사기란 무엇일까? 그래요. 와요. 딱 오죠. 왔다 갔다 전화 오면 나가요. 그리고 슬슬 이제 나갔다 하고 1분쯤에 나가요. 슬슬 나가서 어디 가고 있어? 어디야? 그럼 모터를 타고 쫓아가요. 그다가 문자 와요. 들어와. 그럼 못 따요. 그래가지고 얘 친동생이 지금 뭐하는 짓이야 지금 계속 막 그러면서 다리 풀 거냐 안 가요. 남동안 결석 가요. 그 카페에서 가슴을 물어보죠. 다리 풀래? 나안 풀래요. 그럼 거의 다 80% 된다고 해요. 누가 깜빵 가는 거 원하겠어요. 배다는데 그거. 그럼 합의 해주나? 네, 거의 다 해줘요. 하는데 잘못이죠. 미치는데. 할배예요. 심각한 범죄를 자랑처럼 이야기하는 아이들. 만약에 1대1 뭐 만남 이런 거 매너 만나. 그럼 다 조건이에요. 방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거짓말 안 치고 매출 한 10명씩 들어요. 실제로 인터넷상에서 조건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얼마나 성행하고 있는지 보여주겠다는 아이들. 접속하자마자 바로 이야기가 시작됐는데 온다. 자세한 내용이 적힌 쪽지를 여기저기 올림과 동시에 수많은 접속자들이 몰려드는데 실제 사이버 성매매가 얼마나 성행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내가 만나. 진짜네. 가출하는 거 진짜 한 95%는 다 조건이에요. 95%? 아니면 지들 먹고 살 게 없거든요. 저 천력
대낮 5시부터 시작해가지고 9시까지가 제일 많아요. 제작진이 만난 가출 청소년들은 모텔에서 생활하는 것이 익숙한 듯 보였다. 늦은 저녁, 경기도 한 소도시에서 다시 만난 가출 청소년들은 서너 명 더 늘어나 어울려 있었는데 그들은 오늘 또 무슨 일을 벌일까? 1인 1PC 시대. 인터넷이 널리 퍼지면서 모든 정보를 거르지 못하고 수용하게 되는 거예요. 또래 친구들끼리 모여서 점점 더 호기심이 발달하게 되니까 이거 한번 해보자. 성매매나 성폭행이나 이런 게 얼마나 심각하고 큰 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범죄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조건 만남. 이들이 이렇게 성매매에 빠지는 이유는 보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이 크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제작진은 현재 보도방을 운영하고 있다는 포주를 만나 10대들의 실제 보도방 아르바이트를 어떻게 하게 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듣기로 했다. 어떤 이유로 일을 하나요? 일단 집을 가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 생활비를 쓰려고 일단 보도방이 쉬우니까는 일자리도 잡기 하고 돈도 되니까는 일단 보도를 많이 하는 편이죠. 평균 한 에서 받고 있습니다. 네, 오래 하는 애도 있습니다. 저희가 미성년자였다가 저희랑 같이 일하면서 이제 성인이 된 아가씨도 있고요. 한 번 빠지면 쉽게 빠져나오기 힘든 보도방 아르바이트. 일단 업주 측에서 전화가 오면 저희가 솔직하게 민자가 있습니다. 사이즈는 잘 나옵니다. 근데 일단 커버를 해줄 수 있으십니까? 하고 거기서 오케이 사인 들어오면 아가씨를 들여보내는 편이죠. 처음 면접을 봤을 때 저희는 교육을 시킵니다. 세뇌를 시키는 거죠. 니네들은 어떻게 해라. 무슨 일이 생기면은 무조건 나와라. 이런 식으로 해갖고 교육을 시키는 편입니다. 가게 측과 같이 연락을 하면서 큰 문제가 생기면은 일단 나와라. 일단 나오고 저희는 일단 빠지는 편이죠. 미성년자라는 위험 부담 때문인지 치밀한 계획과 대비책이 있는 듯했다. 인터넷 채팅 경우가 좀 많습니다. 뭐 이런 거 그런 쪽에 애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채팅을 해갖고 걔네 어디 동이냐 그거 잠깐 만나러 가갖고 거기서 얘기하고 이제 사이즈 안 나오면은 늘어뜨리고 니네가 그러면 만 원 정도 된다. 팁하고 이런 걸 다 합쳐서 그런 거 그런 기본적인 멘트가 제일 잘 먹히죠. 돈이 필요한 아이들에겐 그야말로 달콤한 유혹이 아닐 수 없는데 사이즈 다 되는 애들은 서로 가능하죠. 보도방 아르바이트를 하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하는데 아니 부담스럽죠. 일단 걸리면은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미성년자 고용을 했고 유흥에 넣고 그러면 저에게 큰 가중처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제일 최고 부담이 많이 가죠. 뭐 청소년 법 뭐 그런 식으로 들어가요. 최한 3년이라고 제가 거기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초범이고 좋은 케이스를 해갖고 저희는 일찍 나온 편이죠. 이미 보도방 때문에 전과가 있지만 그만두지 않겠다는 남성.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그리고 제가 뭐 한 번 들어갔다 왔으니까 경험도 있고 거기서 정보 같은 걸 또 많이 듣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일을 계속 할 겁니다. 다시는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자신을 하고 있고요. 10대들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불법 성매매 늪으로 끌어들인 어른들. 불법 성매매는 비단 10대들만의 문제가 아닌 그들을 이용하는 어른들이 더 큰 문제가 아닐까. 오셨어요? 가시죠. 며칠 뒤 우리는 실제로 얼마나 손쉽게 미성년자 아르바이트생을 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시 한번 남성 포주를 만났다. 저희들도 너무 어리다고 보면 이제 가게 측도 싫어하지만은 저희도 위험 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저희도 웬만하면 집으로 보내는 편이죠. 안 된다고. 그래도 이제 단속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순식간에 몰려드는 답장들. 네, 지금 답장이 왔네요. 접선이 되자마자 바로 지역을 확인한 후 전화번호를 교환하는데 접선 후 만남은 너무도 신속하고 빠르게 진행되었다.
저희가 최소 어린애들은 한 지금 고1? 한 17살 정도? 얼굴이 좀 성숙하다는 애, 이제 몸매가 성숙하고 막 그런 애들이 가능하죠. 잠시 후 포주가 보도방 아르바이트생과 만나 면접을 보려는 순간 현장에 들이닥친 경찰로 인해 붙잡힌 보도방 포주. 제작진도 예상하지 못했던 돌발 상황. 그건 우리가 수배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경찰 수배가 아니라 검찰청 수배라 우리가 어떻게 손을 거예요. 결국 불법 보도방 전과가 있는 포주는 그 자리에서 바로 구속 수감되고 말았다. 또 한 번 교도소에 가게 된 보도방 포주. 하지만 악순환의 고리가 단절될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한편 보도방 아르바이트를 하려 했던 10대의 생각이 궁금했던 제작진은 포주와 접선했던 여고생과의 이야기를 시도했는데 차에서 잠깐만 얘기하면 되거든요. 그 전에 어디서 일했었어요? 의정부? 과연 그녀는 이 일을 얼마나 경험했을까? 18이요. 계속 집 나올 때마다 했어. 그냥 술 따라달라고 부르고 그냥 같이 춤추고. 되게 많았어요. 제 또래도 있었고 언니들도 있었고. 돈 생기니까 좋죠. 집에 가면 용돈도 안 주고 그런데 막 그냥 구속하고 이러는데 나가고 제가 돈 벌러서 쓰고 그러면 좋아요. 죄책감 없이 그저 돈을 벌기 위해 보도방 일을 했다는 여고생. 과연 이들에게 윤리는 무엇이고 도덕은 어떤 의미일까? 가출을 하게 되면 여학생들이 가장 쉽게 성매매를 하잖아요. 그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돈이 필요해서인데 우선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밥을 먹어야 되고 잠을 자야 되니까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매춘을 통하게 되는 거죠. 그 여학생으로서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함부로 내던지는 것에 대한 윤리의식이 너무 없어진 것 같아요.